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연내 답방 무산에 대한 아쉬움과 내년 서울 답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친서는 인편으로 전달됐으며 청와대는 주요 내용을 미국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를 앞두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무역 협상에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베트남 다낭으로 떠나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기 귀국했습니다. 본회의 당일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무단 결석한 의원도 8명이나 됐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내일 국회에 출석합니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다음 주 김태우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던 신재민 씨가 자신이 KTNG 사장 교체 문건의 제보자라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청와대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일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돼 아쉽다면서 새해엔 서울에 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새해에 다시 만나길 기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첫 소식 유호윤 기자입니다. 북한 국무위원장을 뜻하는 금색 표식이 찍힌 표지 안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로 시작하는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문 대통령 앞으로 A4 용지 2장 분량의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2018년을 마감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내년에도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평양에서 약속한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서울에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번영과 비핵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문 대통령과 내년에도 자주 만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뜻이 매우 반갑다며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우리 민족이 전쟁 위험에서 벗어나 돌려 세울 수 없는 화해와 신뢰의 관계가 됐음을 전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함없다며 내년에 있을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청와대는 외교 관례상 친서 내용을 그대로 공개할 수 없어 그 내용을 의역해 언론에 밝혔다며 문 대통령도 조만간 김 위원장에게 답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점에 친서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 위원장이 답방 여부를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박경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합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미 대화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10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회담 등 북미 대화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과 제재 문제를 두고 북미 간 격한 감정 싸움도 오갔습니다. 그러자 다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비핵화의 중요한 계기임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그러나 북한 정치권과 군부 등 내부 단속과 결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3년째인 올해 결산 등으로 연내 답방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이 이 시점에 친서를 보낸 것은 답방 여부를 막판까지 심사숙고했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교당국자는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대남 메시지를 신년사에 앞서 공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관건은 이제 미국을 향한 북한의 메시지입니다. 김 위원장이 곧 발표할 신년사에서
전향적인 비핵화 메시지를 내놓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냉랭한 입장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청와대는 A4 용지 2장 분량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인편으로 전달됐다고만 밝혔는데요.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도 관심입니다. 자, 그럼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기자, 이 친서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청와대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죠?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인편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 방식은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역시 구체적인 전달 경위에 대해 인편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북측 인사가 남측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 여러 소통 통로가 있다고만 밝혔는데요. 따라서 판문점 또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전달됐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남북 정보 당국 간 소통 결과, 즉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전부장 라인이 가동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남북 고위급 인사들이 접촉해 친서 전달을 매개로 현재 한반도 정세에 관한 내밀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청와대가 이 친서 내용을 미국과도 공유할 것이라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친서를 통해 다시 한번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주요 내용을 미국 측과 공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협상의 진전을 이뤄낼 단초가 될 내용이 담겼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또 문 대통령이 별도로 공식 답장을 준비할 텐데 어떤 방식이 될까요?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와 봐야 답장 형식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대북 특사 카드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는 서울 답방을 전제로 하는 행보로 풀이될 수 있어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 신년사 이후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조기에 가시화되는 수순으로 한반도 정세가 흘러갈 경우 답장을 매기로 남북 대화가 다시 한번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올해 마지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데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은 오늘 전격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와 무역 분쟁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 모두 회담 직후 협상의 진전을 언급했는데 양측이 핵심 쟁점에 대해 접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이달 초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휴전에 들어갔던 미중 정상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전화통화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통화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 길고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며 협상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타결되면 모든 주제와 분야, 쟁점들을 망라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미중 관계가 현재 중요한 단계에 있으며 양국 관계의 안정적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새해 1월 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실무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한구15 등 중국 언론들은 이번 통화 결과에 대해 양국 정상이 전 세계에 보내는 새해 선물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习近平强调，明年是中美建交40周年，中方高度重视中美关系发展。 미중 정상은 북핵 협상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북미 간 추가 회담을 지지하며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중 정상 간 통화에선 북미 협상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레 나올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따라 양국 공조 방안도 윤곽을 드러낼 거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떠나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조기 귀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 신고나 허가도 없이 본회의에 무단 결석한 의원들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본회의 시간에 베트남 다낭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던 4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 현지에선 교민 간담회 등의 일정을 급조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하고 기업 그거하고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전혀 없던 일정이 지금 새로 만들어져서. 외유 논란이 커지자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에 박상도, 장석춘, 신보라 의원은 오늘 새벽에 남은 일정을 포기하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특별히 드린 말씀 없습니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와서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좀 비판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본회의 당시 의원들의 출석 여부가 기록된 회의록. 다낭에 갔던 한국당 의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본회의 불참을 미리 신고했고 국회의장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윤준호, 한국당 김진태, 박맹우, 주광덕, 윤한홍, 홍문표, 황영철,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등 8명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불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 그대로 무단 결석인데 해당 의원 측은 불가피했다고 말합니다. 계속 대기하다가 본회의가 지연이 되고 하면서 지역 일정을 맞출 수 없는 시간이 돼버리니까. 올 한 해 열린 본회의 37차례 가운데 10번 넘게 무단 결석한 의원은 대한애국당 조원진, 한국당 김광림, 홍문종, 김재원, 김세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모두 3선 이상 중진입니다. 국회법은 무단 결석이 있을 경우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징계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이 이유로 징계받은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내일 국회에 출석합니다. 특히 조국 수석의 첫 국회 출석을 앞두고 야당은 특감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을 운영위에 투입하는 등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일 현안 보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합니다.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전해철 수석 이후 12년 만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 재직 당시 작성한 각종 보고서가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윗선까지 보고된 조직적 사찰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임 실장과 조 수석이 공식 라인을 통해 첩보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를 보고해 인사보복을 당했다는 김 수사관 주장의 사실 여부, 환경부가 이전 정부 인사들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특히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한 조국 수석에 공세를 집중하기로 하고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의원들을 운영위에 대거 투입했습니다. 청와대 관련 의혹 전반을 다루겠다며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자녀의 수상한 주택 거래까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회의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박주민, 박범계 의원을 교체 투입하는 등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운영위원회를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흠집내기용 정치공세용 청문회를 하려는 것입니까?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특히 김태우 수사관과 자유한국당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KBS 뉴스 정은익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김태우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초점은 민간인 사찰과 직권남용 여부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26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서울 동부지검은 다음 주 중 김태우 수사관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자격입니다. 한국당은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추가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한국당이 고발한 사건 3건을 모두 동부지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민간인 사찰과 직권남용 여부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상대로 자신이 직접 보고한 첩보들의 생산 과정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첩보 내용을 보고했는지, 보고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반응까지도
확인한다는 겁니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민정수석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직후 오늘까지 전 특감 반원 등을 소환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발인 중에선 현재 민간인 신분인 이인걸 전 특감 반장이 우선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또 다른 축은 김 수사관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됩니다. 대검 감찰본부에 김 수사관 감찰 자료를 넘겨받은 수원지검도 이르면 다음 주 안에 김 수사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다음 달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수사관의 해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지난 5월 민간 기업인 KTNG의 사장 선임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보도됐었는데요.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KTN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고 자신이 이 문건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서울신문 사장 교체도 시도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7월까지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신재민 씨. 올 초 서울에 있는 차관 집무실에서 우연히 문건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외 주의 차관 보고라고 시작하는 문건에 KTNG 사장 선임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신 씨는 청와대가 KTN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 뒤 이 문건이 기재부 차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대 주주인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KTNG의 주주총회에서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고요. KTNG 사장 교체는 신 씨 말처럼 문건 내용이 실행됐지만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신 씨는 이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게 자신이었으며 제보 뒤 문건 유출자를 찾으려고 청와대가 감찰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2일 뒤에 청와대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지시한 건 중에서 KTNG 사장 교체권은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권은 잘 해야 된다. 서울신문은 지난 5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고광원 전 한겨레신문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기재부는 KTNG 문건 작성 사실은 인정했지만 신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참고 자료였고 차관에게 보고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체를 발견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건 현황 파악을 해야죠. 담당과에서 동향 파악 차원에서요. 청와대가 문건 유출자를 찾기 위해 감찰을 벌였다는 주장과 관련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문건의 언론 유출 경위를 정당하게 감찰했으며 유출자를 찾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4년 전 시신 탈취까지 벌어졌던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의 장례를 경찰이 허위 공문까지 보내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조장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데 해당 경찰관들은 삼성 돈까지 받았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5월 조합원 여보석 씨가 노조 탄압에 반발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조장으로 치러달라는 유언에 따라 노조는 한 의료원 장례식장에 염 씨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시신 안치 다음 날 한 통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가 확보한 당시 112 신고 사건 처리표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들에게 감금돼 의료원 밖으로 못 나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즉시 장례식장에 경력을 투입해 노조원들을 제압했습니다. 그 사이 시신은 염 씨의 고향인 부산으로 빼돌려졌고 노조장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에 경찰의 사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산경찰서 정복과장 A씨가 염 씨의 부친인 지인 이모 씨에게 거짓 신고를 시킨 겁니다. 부산으로 옮겨진 시신은 바로 화장됐는데 여기에도 경찰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염 씨 사망 사건을 담당한 강릉경찰서에 수사상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내 사망 신고서인 검시 필증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위한 게 아니었고 화장장 접수에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보낸 공문이 허위 공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 측의 사주를 받고 노조원 몰래 신속히 화장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삼성 돈 1,000만 원을 나눠받은 A씨와 부하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삼성이 노조장을 막기 위해 경찰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늦게 찾아온 새밑 한파가 기승을 부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됐는데요. 특히 노숙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추위는 더 힘겹습니다. 한랭 질환으로 이달에만 8명이 숨졌습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넓디 넓은 한강도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강 중심부까지 살얼음이 끼었습니다. 겨울 햇빛도 추위를 몰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영하권의 강추위가 며칠 동안 계속되면서 한강변의 돌들도 이렇게 하얀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시장은 주말인데도 손님 발길이 드뭅니다. 그래도 김이 나는 죽집 사정은 좀 낫습니다. 아마 그래도 좀 날이 좀 추우면은 이 죽장사는 조금 나아요. 팔리는 게 좀 더 낫게 팔리니까. 용산역 아래 노숙인 10대 명이 지내는 텐트촌. 한파를 걱정한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얼어서 불도 안 켜져요? 네. 얼어서 얼어서? 이건 뻥뻥 마실 물도 금세 다 얼리는 한파. 이런 날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입니다. 밤을 보내시고 이제 아침이 되면 각자의 어떤 자기가 아는 곳, 대합실이던가 화장실 그런 데서 잠깐 이제 얼어붙은 몸을 녹이시고 지하도와 쪽방을 옮겨 다니는 노숙인들.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귀마개와 양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10,000원, 15,000원씩 이런 쪽방에 가가지고 그 돈 주고 하룻밤 자고. 동파 사고도 잇따라 이달 들어 서울에서만 694건이 접수됐습니다. 저체온증, 동상과 같은 한랭 질환에 걸린 사람은 전국적으로 136명, 8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아침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다 오후엔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2018년 지구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올해 주요 국제 뉴스 중 하나로 지난 6월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난민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인류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죠. KBS가 선정한 올해 10대 국제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I think our whol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is going to be a very much different situation than it has in the past. Stefan Löfven har prioriterat asylinvandring istället för välfärd. Så vi skulle göra om den prioriteringen och istället prioritera välfärd. Because what's going to end up happening is you're going to have a lot of individuals ça serait bien qu'ils écoutent quand même les Français et qu'ils leur parlent. Et qu'à un moment ou à un autre, ils prennent des décisions pour qu'on puisse mieux vivre avec notre salaire.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강추위 속 안전한 산행법, 이화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하얀 눈이 내려앉은 아름다운 설산. 올해 마지막 휴일을 맞아 설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맑은 공기와 눈부신 경치를 즐기다 보면 눈이 쌓인 산길에서 자칫 주의력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하얀 세상이 너무 좋아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좀 미끄럽고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서운 눈보라와 비탈진 빙판길도 조심해야 합니다. 산에 오르다 급격한 날씨 변화 탓에 가까스로 구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등산 도중 일어난 안전사고는 1,080건으로 이 가운데 겨울철 사고가 17%를 차지합니다.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복장과 전문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온이나 방풍우리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이젠과 등산용 스틱을 활용하면 안전하게 산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가 빨리 지는 겨울에는 오후 3시를 전후해 하산을 서둘러야 하고 미끄러운 암벽은 피해야 합니다. 산에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에 대비해 초콜릿과 같은 열량이 높은 간식을 준비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2-3명이 함께 산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서해안 일대에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해맞이 산행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BMW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BMW 코리아 상무 1명 등 실무 임직원 5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들을 소환해 BMW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을 하는 등 은폐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충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시술로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집니다. 또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는 반드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년 뒤에는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6년 전 예측보다 2년 앞당겨졌는데요. 또 60살 이상 5명 중 1명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데 조혜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게임을 합니다. 펭귄 알의 색깔을 기억해 주사위를 던져 나온 색과 같은 색을 찾습니다. 여기 노란색 어디 있어요? 여기 중에. 60살 이상 인구의 20%는 건망증과 유사한 증상인 가벼운 인지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주 가던 길을 잃기도 합니다.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로 진행할 수 있는 전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60살이 넘은 노인 5명 중 1명꼴로 치매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깜빡깜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렇게 될까 봐 항상 걱정인데요. 지난해 70만 명인 치매 환자는 6년 뒤면 100만 명을 넘어섭니다. 20년 뒤에는 치매 환자 200만 명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6년 전 예측보다 2년 앞당겨졌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 수명 연장으로 80살 이상 치매 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80살이 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은 17배 증가하고 85살이 되면 35배 더 높아집니다. 정부는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치매를 돕는 사업을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굉장히 장시간의 돌봄 문제라든지 치료나 돌봄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문제라든지 이게 가족들만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가 굉장히